뭐 팔지, 뭐 한번 팔아볼까, 뭘로 돈 벌어볼까. 그래서 제가 중국 사이트를 바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품이 한 31.8위엔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런 제품들도 브랜딩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지속 가능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브랜딩은 결코 어렵지 않다, 월 매출 몇 천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오늘은 컨텐츠를 진짜로 소싱하는 제품을 찾는 방법, 갖고 와서 개발하는 방법, 브랜딩을 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생각들을 가지고 좀 사실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보신다면 월 매출 몇 천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이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 뭐 팔지, 뭐 한번 팔아볼까, 뭘로 돈 벌어볼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의 첫 화면에 있는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쭉 보니까 참 괜찮은 제품 많더라고요. 이 제품 중에 몇 가지 브랜딩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저는 10번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파리 트랩이라는 제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파리 트랩을 지금 많이 검색하는데 이 제품을 중국에서 어떻게 갖고 오고, 또는 내가 아이디어 넣어서 내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브랜딩을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카테고리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수십 개 카테고리 쭉 보면 베스트 키워드가 계속 바뀌니까 자기 카테고리 중심으로는 주 단위로 꼭 한 번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파리 트랩을 한번 딱 클릭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검색량이 한 39,350개가 나와. 검색량이 39,000개면 하루에 몇 명이 볼까요?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000명, 1,300명 정도 검색을 하잖아요. 3, 4번 정도 검색할 때 하나의 제품을 산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봤을 때는 하루에 한 400개씩 나가지는 거죠, 최소. 네이버에서만 하루에 한 4, 500개 정도 나갈 만큼 정말 검색량이 많고 판매량이 많은 제품인데, 이런 제품은 또 사실 그렇게 많이 검색도 안 해요. 왜냐하면 생활용품이고 만원짜리 제품이잖아요. 1위 제품 보고 2위 제품 보고 바로 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키워드를 두세 번 검색조차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판매량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밑에 차트 잠깐 보면은 제가 일부러 초파리 트랩이랑 초파리랑 같이 검색했거든요. 두 개를 같이 넣으면 같이 볼 수 있어. 그럼 왜냐면 계절성 품목이 얼마나 맞는지, 또는 현재 키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초파리를 같이 검색하면서 이게 얼마나 계절성 품목인지를 체크했더니 역시나 초파리는 한여름에만 쭉 올라가고 겨울에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 6월달인데 아마 7월달, 8월달까지 검색량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10만 이상, 특히 올해는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초파리 트랩이라는 제품 한번 해볼 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4가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어딘가에 세워놓는 형태로 제품이 되어 있고 파리가 잘 붙도록 넓게 되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판매량도 체크해서 보니까 세 번째 제품이 약 400만원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주 단위 400만원 매출이면 한 달이면 1,600만원, 1,700만원, 네이버 기준으로만 1,700만원 정도 나와지니까 이 제품 괜찮겠다. 이제 네이버 화면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서 초파리 트랩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리뷰 개수를 보면 9999, 엄청난 거죠. 이 제품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아까 그 세라에서 보셨던 화면을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입장 프로그램 깔면 좋고요. 일주일에 290개, 주 단위 매출 430만원 나와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이버보다 사실 이런 생활용품이 요즘에 쿠팡에서 훨씬 많이 사잖아요. 쿠팡에서 판매량이 두세 배, 두세 배가 뭐야, 4, 5배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사실 제 생각에는 최소 월 3,000개가 팔릴 것이고, 그렇다면 월 매출은 거의 최소로 4,400만원 정도 나와질 것이고, 그리고 쿠팡에서 훨씬 더 성과가 좋다면 5천만원 이상까지도 나와질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확장 프로그램 바로 옆에 보면 옵션별 판매 비율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옵션에 대해서도 쭉 나와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신기했던 게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았던 제품의 판매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쭉 보면 오히려 리필팩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훨씬 더 같이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월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구매를 하거나 재구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다면 실제 매출이 5천이 아니라 6천, 7천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지금 6월보다 7, 8월에 더 많이 팔릴 것이니까 와, 이거 월 매출 1억까지 나오는 품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내가 만약에 소싱을 한다면, 또는 개발을 한다면, 또는 브랜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개발과 소싱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금방 얘기 나왔던 초파리 트랩은 소싱을 할까요? 개발을 할까?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소싱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대외 무역이라고, 대외 구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걸 우리는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외국으로부터 구매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우리 셀러들은 소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외국으로 한정을 했냐면, 사실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파는 방법은 있지만, 네, 이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역시나 도매상들이 자기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나 줬는데 그게 잘 나가면 거래 끊어버리고 자기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도매상은 아예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제조국인 중국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고려하고 있고, 로고를 바꾸거나 패키지를 변경해서 대량 구매를 해서 갖고 오는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소싱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소싱 처들을 생각해보면 알리바바가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1688,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등등 이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갖고 오거나, 또는 거기서 공장 정보를 파악해서 공장에 연락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싱을 많이 하고, 또 중국에 박람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한 달에도 수십 개의 박람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생각하면 정말 10개 이상은 무조건 열릴 것 같아요. 또 중국은 사실 도매시장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웃시장 제일 많이 쓰는데, 광저우에 가도 광저우 도시가 전부 다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매시장도 정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데 가서 박람회 아니더라도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들, 또는 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죠. 저희 팀원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유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미 공장에서 금형을 갖고 있거나 이미 공장에서 개발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개발할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확고하게 생각과 기준을 세운 게, 제조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바로 소싱을 해서 갖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무언가를 크게 변화를 줬다면 공장에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즉, 소싱이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소싱을 하는 거고, 그 공장에서 그 제품을 바로 못 만든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소싱할까 개발할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면 장단점은, 당연히 단점은 금형을 만들거나 안전인증을 내가 받아야 된다든지, 또 MOQ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수소싱과는 반대로 안정적이다라는 게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높거나 넓거나 깊거나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살짝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게 제품 개발을 하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소싱이나 제품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다.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장의 능력을 체크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브랜딩이다. 초파리 트랩. 과연 브랜딩이 가능할까? 우리가 F킬러 만들 것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브랜딩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지속 가능하다 라는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브랜딩은 결코 어렵지 않다. 제가 한결같이 꾸준히 얘기하는 그런 브랜딩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어쨌든 소싱이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이트를 바로 찾았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 나와버렸네. 그냥 바로 첫 화면에 나오는 제품 그대로 화면 캡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품이 한 31.8위엔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 제품을 한국에 간부가세까지 다 내고 가지고 온다면 한 8,000원쯤. 아까 얼마에 팔았어요? 한 14,900원. 그러면 이 제품은 이익률이 괜찮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요즘에 쿠팡 수수료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로스 하면 10%, 20% 하다가 요즘에 광고까지 넣으면 쿠팡 수수료가 30%, 40%, 5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익률로는 이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셀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더 싼 거 찾아. 그래서 이거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6.5위엔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6.5위엔은 5분의 1 가격이니까 이 제품 한 1,500원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제품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싼 게 살까? 그건 알 수가 없어. 사실
10,000원짜리를 2, 3,000원 더 싸게 판다고 그렇다고 해서 꼭 나가진 않아요. 그냥 경쟁사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그래서 더 싼 거 갖고 와서 더 싸게 팔게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슷한데 좀 다른 디자인, 좀 더 예쁜 제품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쁘다라는 건 사실 거의 주관적이잖아요. 누가 보고 누가 예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해요. 오히려 예쁘다라는 건 고객이 제일 많이 사는 제품이 제일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다른 디자인 갖고 오는 건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싱한다 하면은 대부분 일반적인 셀러분들이 세 가지 방식을 택해요. 똑같은 거 그대로 갖고 오거나, 더 싼 거 갖고 와서 더 싸게 팔거나, 비슷하게 생긴 거 갖고 와서 비슷한 금액에 팔거나.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다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품 개발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리 트랩이라는 제품을 고객들은 왜 살까요? 아마도 첫 번째 답은 파리 잡으려고 맞잖아요. 그 싱크대에 파리 날아다니니까 파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본질적으로 이 제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파리가 보기 싫다라는 것 같아요. 파리가 갑자기 눈앞에 보이고 왠지 집이 더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막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파리를 잡아서 안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게 진짜 그들의 욕망이고 사는 이유고, 이 제품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잖아요, 그죠? 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파리가 보기 싫다라는 게 그들의 본질적 이유야. 근데 이 사진 3장을 봐봐요. 어때요? 파리가 잡아놓으면 몇 날 며칠 이렇게 놔둬야 돼. 좋을까? 아니, 나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파리를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파리를 잡아서 내 눈에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 제품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냥 완전히 잘못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한 것은,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사는 이유는 파리가 보기 싫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면 될까요? 파리가 안 보이는 제품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빠르게 떠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빠르게 제품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종이컵에다가 대충 꽂았거든요. 그리고 앞에다가 무언가를 살짝 막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잡은 팔이 안 보이도록 살짝 가려주고 조금 예쁘게 인테리어만 한다면 이 제품 충분히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잘라서 어젯밤 12시에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죠? 그래도 내가 이거 액자 이거 방구 비술관 가가지고 산 건데 비싼 거 잘 만들었는데요, 그죠? 이 제품은 잡은 파리가 보이지 않는 초파리 트랩이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한번 정해봤고요. 앞면에는 제가 일부러 그 방구에 그 해바라기 일부러 액자 구해가지고 붙였어요. 왜 이거 돈 들어온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 앞에 살짝 했고요. 옆면에는 이제 종이컵을 살짝 넣었는데, 이거 후기 보니까 그 액체 떨어지면 거기다가 매실액을 넣으면 파리가 엄청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실액 같은 거 넣으라고, 종이컵은 고객이 DIY 해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줘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리가 잡으면 뒤에서는 보일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은 파리가 보이지 않는 초파리 트랩이라는 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개발은 어떻게 하냐? 우선은 재료는 다행히 2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끈끈이 이거 노란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조사해보니까 4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40원. 그럼 이거 경쟁사가 5개 주니까 우리는 한 10개 주면은 한 400원 정도. 이 종이 액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정말 종이 만드는 공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제품, 이거 디자인 그대로 나오는데 한 300원, 많이 나와도 5, 600원이면 이 제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앞부분은 이제 내가 좀 디자인을 하고 유료 이미지를 사서 넣으면 이 제품은 충분히 500원 정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원가 이렇게 하면 얼마? 1,000원. 어떤 우리가 금형이 들어가거나 투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만든 제품이라서 1,000원에 갖고 와서 10,000원에 팔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경쟁사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들어와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진짜 1,000원에 만들어진다면 5,000원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옵션에 따라 10,000원까지 파는 방법은 있어요. 끈끈이를 10개가 아니라 20개를 줄 수도 있고, 또는 택배비를 미리 무료 배송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한 10,000원까지도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팔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제품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잡은 파리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좋은 제품 잘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금형 넣어서 멋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주는 영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으로 해서 다음 제품 라인업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브랜드 또 만들면 되니까 충분히 이런 제품으로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저희 회사가 좋은 공간에서 한 달에 10억대 매출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종이 제품 공장 찾아다니면서 2, 3천 원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끝은 더 커질 수 있죠. 왜? 어떻게? 브랜딩을 한다면. 브랜딩 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고 정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에센스들이 꼭 녹여 넣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 이게 나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아이템 찾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따져봤더니,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좋은 이름인지 생각하자면, 첫 번째는 브랜드의 컨셉, 이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에센스들이 이 안에 잘 표현되고 잘 녹여 들어가서 딱 들으면 바로 이해가 딱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돼.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해야지 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세상에 없는 이름이어서 검색 시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 제품만 노출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좋은 제품 한 개를 만들었는데 이미 대기업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걸 못 이겨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름으로서 네이버 쇼핑했는데 내 제품이 딱 나와야지. 왜? 우리는 아직은 너무 작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품이 노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브랜드 이름이 독창적이어서 정말 우리 제품만 노출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처음 듣는 세상에 없는 이름이지만 친근하고 익숙해야 돼요. 왜? 그래야 기억이 나니까. 기억이 나야 이 브랜드를 다음에 내가 검색해서 살 수 있잖아요. 광고비 많이 안 쓰고도 내 제품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3번, 4번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두 개를 만족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브랜드 이름은, 네이밍은 단독 제품이 아니라 확장 가능해야 돼. 우리가 이걸로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 나오고 다음에 라인업이 몇 개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다음 제품 나올 때마다 이름과 브랜딩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이밍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 제품 한 개만으로 네이밍이 끝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이름까지 찾아낸다?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은 뭘까요? 약간 오글거리는데 제가 만든 이름은 안보여라는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고 약간 이상한 듯 하지만 제가 만든 조건에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검수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이름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이름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 1, 브랜드 컨셉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팔이 안 보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죠. 안 보여, 그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네, 당연히 키프리스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고요. 세 번째, 세상에 없는 이름이어서 검색 시 우리 브랜드만 노출이 되어야 된다. 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음 듣지만 친근하고 익숙해야 된다. 말이 안 될 것 같던 3번, 4번이 다 녹여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듣는 이름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한 번쯤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안 보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친근하고 익숙하다,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더한 이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브랜드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라는 이 브랜드로서 브랜드가 확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선 안보여라는 게 브랜드 네이밍 이름이고요. 안보여 초파리 트랩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첫 번째 만들었고요. 이 제품의 제품 컨셉은 잡은 파리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초파리가 보이지 않을 거야. 약간의 의지와 목표가 들어가는 이름이 두 가지가 더해져 있는 컨셉을 갖고 있고요. 저는 브랜드 확장할 때 보통 방향성을 최소 4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제품의 기본적인 본질적 특징을 이용한 브랜드 확장 방식이죠. 초파리의 해충 박멸 브랜드로서 살충제를 만드는 거지. F킬러 같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보기 싫은 해충 박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브랜드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확장 방법이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안보여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 브랜드도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더럽고 불편한 어떤 무언가를 안 보이게 도와주는 생활용품 브랜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안 보여라는 이름이 약간 사실 조금 유치하고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용품 브랜드를 만들 때는 영어 쓰면 돼요. 로고 쓸 때는 충분히 영어 써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팁을 전달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사이트인데 바로 로고가 필요할 땐 저는 이제 이 사이트를 조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홈 퍼블리싱 제품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집 모양을 선택
선택을 하고 그 밑에 글자를 이렇게 안 보여라고 영어를 쳤고요. 그렇게 해서 안 보여라는 생활용품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한다면 뭐가 있는가? 제가 이제 3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초파리 트랩의 가장 큰 단점은 계절성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을 저는 일부러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해충 박멸이 대부분 다 여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생활용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콘센트 가리개라는 검색을 했는데 한 달 검색량이 10,000건이라면 이 제품은 충분히 하루에 한 몇백 개가 팔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또 다음 제품은 두꺼비집 가리개, 이거 봤던 요 해바라기 보니까 당연히 쉽게 떠올랐거든요. 이 키워드 또한 나쁘지 않아요. 월 검색량이 5,000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두꺼비집 가리개 또는 이 제품 을 확장한 다양한 제품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집 안에만 제가 집중될 필요 없이 뭔가 전자제품이나 또 다른 카테고리도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밖과 안이 안 보이게 차단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 제품을 쓴다면 충분히 이 제품 또한 안 보여라는 브랜드 네이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정하고 확장 가능한 라인업들을 정하고 이 제품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디자인으로서 잘 꾸며서 전달을 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브랜딩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브랜딩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했지 절대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요. 브랜딩을 해나간다라는 게 지켜나간다는 게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댓글이 달릴까,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런 질문이 쉽게 달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그렇게 그 제품 만들어서 팔면 월 매출 몇천 나온다면 대표님이 직접 팔지 왜 오픈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월 매출 몇천만 원 나온다면 나도 욕심 생기죠. 이거 이미 내가 디자인 다 끝났고 이거 지금 유튜브로 오픈만 안 하고 내가 만들어서 팔면 최소 몇 개월 동안 몇천만 원 나올 거고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해나가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서 세상에 많이 전달하는 게 브랜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브랜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처음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졌던 건 안 보이게 만들다는 본질적 가치 하나였잖아요. 고객이 느끼는 그 불편함 하나만 안 보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했더니 그 옆에 주방세제인데 좀 팔아줘. 주방세제 했다가 수세미 팔았다가 후라이팬 팔고 뭐 팔고 이러다 보면 그게 안 보여랑 이름이 안 맞는 거야. 본질적 가치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브랜딩에 중요한 것은 돈 된다고 아무거나 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고객들 속이지 않는 것,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의 메시지를 꾸준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들어와도 이 제품 팔아서 월 매출 몇천만 원, 5천만 원, 1억 좋지.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유튜브에 오픈을 했으니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누구라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하면 안 돼. 왜냐면 우선 제가 계절성 상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지금 갖고 오면 지금 당장 만들어서 7, 8월에 팔았을 때 이미 판매량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자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미 초파리 트랩을 팔고 있는 분이라면, 해충 박멸에 관련된 제품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유사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빠르게 브랜드 지금 바로 키프리스 등록해요. 한 5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빠르게 등록할 수 있잖아요. 상표 등록하고 오늘 저녁에 빨리 디자인 해가지고 내일 모레 바로 디자인 넘기고 일주일 뒤에 제품 들어오면 포장해갖고 바로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분보다는 이미 이거와 관련된 제품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이 제품을 내가 혹시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한테도 아, 저 아이디어가 진짜로 잘 됐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셀링안이었습니다.